자, 모의고사 5의 의료법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을 요양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냐?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자, 외과 수술 후의 환자 또는 상해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수술, 상해. 자, 그러면 옳지 않은 대상은 누가 되느냐? 자, 감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염병 환자 안 돼요. 왜냐? 감염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도 안 돼요. 왜냐?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은 정신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후의 환자,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 그래서 노인, 만성, 수술, 상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요양병원 입원이 안 되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입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자,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는 거는요. 자,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련을 받아야 돼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요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 요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문 요원의 자격을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고, 전문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 전문요원에는 자, 누가 있느냐? 정신건강 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렇게 네 분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용어에는 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앞에 정신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겠고, 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꾸준하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롭게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들어와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시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꼭 기억하세요. 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는 거. 그래서 뭐 현재 재수 아니신 분들은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알고 계실 텐데 재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책에 이 작업치료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더라. 자, 그 다음 67번. 질병관리청장이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실시하는 결핵관리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결핵관리 사업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여러분. 치료는 맞지만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 사업. 그리고 결핵에 걸렸다 해서 우리 수술하나요? 수술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심지어 퇴치,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 관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결핵 예방 사업, 예방 관리 사업. 그다음에 결핵 환자 조기 발견하기 위해 사업을 하죠. 그래서 예방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기 검진, 그다음에 예방 교육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요. 3번 결핵 환자 등과 잠복 결핵 감염자. 자, 결핵 환자, 잠복 결핵이 있는 사람, 다 결핵균에 지금 결핵균이 몸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결핵균이 몸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 투약, 치료와 관련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잠복결핵 환자도 결론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 투약,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있는 결핵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는 진료, 투약, 치료와 관리 사업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당연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퇴치, 자, 예방 및 퇴치니까 퇴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결핵의 발생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예방과 퇴치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결핵 예방을 위한 교육, 그래서 보건교육, 그 다음에 홍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밖에 결핵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우리가 결핵 관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막 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예방과 퇴치, 그리고 결핵이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외우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퇴치를 위해서 1차 예방, 2차 예방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8번을 보시면, 자, 국강보건법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주 1회 실시할 경우 불소 용액의 농도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기초 치과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은 불소 용액 농도를 주 1회와 매일 1회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양치 횟수가 매일 1회와 주 1회로 나뉩니다. 그래서 매일 1회 하는 경우에 불소 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의 농도는 0.05%, 그 다음에 지금 주 1회 하는 경우에는 0.2%. 그래서 저는 주영이, 사람 이름 주영이로 외웠어요. 주영이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1회는요. 요 매일 1회는 여기를 0, 매일을 0, 매일을 0, 0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0, 0, 0.0, 그냥 여기 5 이런 식으로 0.05 이런 식으로 좀 연상될 수 있게 좀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좀 외워주시길 바라겠어요. 이것들은 좀 섞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주영이 요거 하나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고르실 수 있겠죠. 주 1회 하니까 조금 더 진하게,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것들은 농도를 조금 더 약하게. 그래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은 주 1회와 매일 1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매일 하게 되면 0.05. 자, 그 다음에 주 1회 하면 주영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양치 횟수는 두 가지로 나뉘죠. 매일 하는 거와 주 1회 하는 걸로 나뉘는데, 매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하게 되면 0.05%. 그 다음에 주 1회 하게 되면 주 0.2. 그래서 0.2%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소를 이제 직접 이빨에다가 도포하는, 치아에다가 도포하는 사업은
6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그래서 제가 요거 언젠가 어디선가 설명을 할 때 우리 6개월이라는 게 치과와 관련된 거에서 6개월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치가 처음 나는 시기도 6개월. 그쵸? 하악의 중절치부터 나고, 그 다음에 영구치는 6살에 우리 하악의 제1 어금니 대구치. 요것도 뭐 6살,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불소도포 하면은 뭐 치과와 관련된 것들의 숫자는 6이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자, 매일 하게 되면 0.05. 그 다음에 주 1회 하게 되면 주 0이 주 0.2. 불소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도포 횟수는 6개월에 1회. 치과와 관련된 것들은 숫자 6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자, 1급에서 3급 외에라고 했으면 당연히 4급이고요. 자, 4급의 키워드는 여러분 표본 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감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4급이구나. 그런데 답이 4급이 아니죠. 자, 여기서 독고안했어요. 4급에 관련된 감염병의 종류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수족구. 그래서 수족구가 답이 되는 거고요. 수족구 모르셨어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예방접종 항목, 수인성 감염병 항목 알고 있었으면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콜레라. 수인성 감염병이고요. 수인성 감염병은 대표적으로 거의 다 2급. 자, 3번의 디프테리아는요.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있는데 유일하게 예방접종 항목에 디프테리아는 1급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폴리오, 5번에 풍진, 예방접종 항목. 예방접종 항목도 거의 다 2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리오, 풍진도 2급. 그래서 나머지 하나 수족구가 4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4급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방접종 항목에도 4급이 들어가 있는데 예방접종 항목에서 4급은 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인플루엔자 표시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수생 여러분들에서는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재수생 여러분들 중에 이 매독이 과거에는 4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독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4급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4급에서 현재 매독 없습니다. 매독 몇 급이에요? 매독은 3급으로 현재 변경이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독은 몇 급이다? 3급. 성매개 감염병 중에 매독 3급.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충증, 평충증, 요충,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자, 충이죠. 그래서 기생충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4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진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연성하감, 성기단수포진, 청규 콘딜러,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요거는 자 여러분 성매개 감염병이거든요. 대부분의 성매개 감염병은 자 4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대부분의 성매개 감염병은 4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성매개 감염병은 3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성매개 감염병은 상급에 2개 있거든요. 자, 에이즈.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 4급에서 빠져버리는 매독. 요 2개 시험에 잘 나와요. 에이즈와 매독. 그래서 얘는 상급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상급 이외에 나머지들은 거의 4급에 있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 거의 4급이고 2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에이즈 매독만 3급이다. 그래서 에이즈 매독 3급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낫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리죠. 예방접종 항목, 수인성 감염병이라도 알고 계시면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어느 정도 걸러내시고 1급에서 4급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힘은 생기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1급에서 4급 달달달 다 못 외워요. 저 또한 못 외우기 때문에 예방접종 항목, 수인성 감염병 항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지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70번 보겠습니다. 자,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자,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체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체열하기 전에 신분 확인. 그래서 신분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신분증이라는 거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에 신분증명서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혈액원은 주민등록증 등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신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체열을 하시기 전에 뭘 확인하셔야 되죠? 건강진단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체온, 체중, 혈압, 맥박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건강진단의 항목에는 자, 과거력을 봅니다. 과거력, 과거의 헌혈 경력, 과거의 혈액검사 결과와 체열 금지 대상 여부인지를 조회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타진은 들어가지 않아요. 타진 아니에요. 문시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혈압. 체온, 맥박, 혈압. 호흡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체온이 높아요.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 체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맥박의 정상 범위는 여러분 60에서 100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맥박이 낮아도 안 되고 100회 이상으로 높아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보시면 혈압의 정상 범위는 120에 80, 이거 기본 사항으로 알고 계시는데, 자,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압, 그 다음에 혈압이 140 이상이 되면서부터의 고혈압은 또 대상이 될 수가 없겠고, 자, 체중 측정을 통해서 남자는 50 미만, 여자는 45 미만일 경우는 이 사람들은 너무 지금 약한 사람,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빈혈. 당연히 빈혈이 있는 대상자들은 체열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의 수치를 보는데 혈소판 개수가 낮아지면은 어떤 다른 질환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혈소판 개수가 낮은 사람, 그리고 혈소판은 우리 혈액 응고에 또 관여를 하잖아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소판 개수가 낮게 되면 출혈의 위험성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혈소판 개수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력징후, 문진, 시진, 촉진, 체중, 빈혈 검사, 혈소판 검사, 과거력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5회 법규 문제풀이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